자, 이제 71페이지를 보겠습니다. 거기 취득세라고 되어 있죠. 이 파트는 지방세 파트고요. 전체적인 내용 정리를 잘 하셔야 되는데, 앞에 이제 전 시간까지 배운 거 총론 부분 해가지고, 그 전체적인 용어를 정리를 한 거고요. 지금 하게 되는 건 이제 본격적인 세목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 첫 번째 파트가 취득세 파트인데, 자, 우리가 총론 배울 때 우리가 배우는 주요 내용은 네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가 과세 대상. 무엇을 취득했을 때, 그죠? 그리고 누가 낼 것이냐? 납세 의무자. 어떤 금액, 기준금액, 과세 표준, 그리고 비율, 그죠? 세율 해가지고 이 네 가지를 기본으로 한다 그랬죠. 그럼 결론적으로 절차는 이렇습니다. 전체로 보면 이런 거죠. 얘는 이런 거죠. 일단은 취득세 과세 물건, 그죠? 과세 대상, 그죠? 대상. 이거 표현하면 이런 거라 했죠. 부동산 등을, 그죠? 취득세는 어떻게 한다? 부동산 등을 뭐 했을 때 내는 거예요? 그죠? 취득을 했을 때 내는 겁니다. 취득을 하게 되면 세금을 내죠. 그럼 누가 낸다? 원칙에는 사실상 취득자 그래요. 사실상 취득자가 세금을 낸다. 그죠? 그럼 얘가 세금을 낼 때 세금 계산이 되죠? 세금 계산 어떻게 한다? 기준금액, 그죠? 과세 표준이라고 합니다. 여기다가 뭘 곱한다? 그죠? 세율을 곱합니다. 세율을 곱해서 세액을 산출해서 얘를 뭐예요? 납부하죠. 어떻게? 신고하고 납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고 납부. 이때 신고 납부 언제 한다? 취득한 날로부터 며칠 안에, 기본이 60일 이내입니다. 60일 이내. 그죠? 이렇게 해서 요때까지 안 하면 이제 가산세가 나온다. 이런 형식으로 가는 거죠. 결론은 이제 얘가 세율이고, 그죠? 이거는 과세 표준이고, 얘가 뭐예요? 납세 의무자죠, 결국. 사실상 취득자라는 게 누굴 말하는 거예요? 그죠? 납세 의무자를 말하는 거죠. 납세 의무자. 그죠? 얘는 뭘 말해요? 부동산 등이란 말은 결국 뭘 말한다? 과세 대상을 말하는 겁니다. 과세 대상. 그죠? 이렇게 되는 거죠. 저희 그 대상, 이 기분이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렇게 간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럼 취득세는요, 지방세 중에서, 지방세라는 게 뭡니까? 지방자치단체가 부과해서 지방자치단체가 가져가는 세금이라겠죠? 그럼 얘는 지방세 중에서 무슨 세? 특광도세 그럽니다. 특광도세. 특광도세란 말은 특광도에서 부과해서 특광도 재정으로 들어간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우리가 지방세 세 개를 배우는데, 취득세는 무슨 세고? 특별시, 광역시, 도세로 보고, 그 다음에 등록세는 뭐라고 한다? 얘는 도세 및 뭐다? 구세 그런다 했죠? 도세 및 구세. 그죠? 도 단위에선 도 재정으로 가지만 이 구는 무슨 구를 말한다겠죠? 그죠? 광역시와 특별시.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 밑에 있는 구, 자치구를 말한다겠죠? 그러니까 특별시, 광역시에서는 얘는 구세로 가고, 그죠? 도 단위는 도세다 그런 얘기고, 나머지 지방세 하는 거 뭐예요? 그죠? 재산세는 뭔다? 얘는 시, 군, 구세 그랬습니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는 그 중에 무슨 세? 특강도세다.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는 취득세는 뭐라 하겠어요? 과거의 취득세와 등록세가 통폐합이 된 거다. 그죠? 2010년도 이전에는 취득세 따로 내고 등록세 따로 냈는데 2011년도에 개정되면서 취등록세를 통폐합해서 지금은 뭘 낸다? 부동산 취득해서 등기할 때 뭐 낸다고요? 등록세를 내는 게 아니라 취득세를 낸다. 그죠? 요게 이제 기본 개념입니다. 그건 우리가 뒤에 가서 또 배우시면 되고. 결론은 얘네들은 이 대상, 그죠? 과세 대상 물건을 취득해서 얘가 세금을 내는 거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교재는 이제 처음에 보시면 71페이지에 그 취득세 개요가 나와 있고 성격이 나와 2번에. 그죠? 그 1번 보시면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 자,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 세금을 내는데 얘는 국세는 사람 중심이고 지방세는 뭐 중심이라고요?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얘는 어디다 세금을 내야 된다? 물건 중심이니까 물건의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1번에 뭐라고 돼 있어요? 취득세는 취득한 물건의 소재지에 관할 특광도에서 그 취득자에게 부과하는 지방세 중 도세이다. 그죠? 그랬고. 그 다음에 2번은 뭐 거래세, 유통세, 행위세 이런 거 신경 쓸 거 없습니다. 뭐 거래되는 과정에서 유통되는 과정 이런 건데 물어보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리고 그 4번에 보시면 취득세는 소유권 변동에 관한 법률상 형식적 요건인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당의 물건에 대해서 사용수익 또는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서면 취득으로 보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으며 또한 실질적인 소유권 취득 여부에 관계없이 등기 등록을 한 경우에도 취득으로 인정하는 형식주의도 취하고 있다. 그러니까 세법은 이제 실질주의와 취득세는 실질주의와 뭐가 있다고요? 형식주의가 있다는 거예요. 두 개가. 실질은 뭐예요? 말 그대로 내가 내 앞으로 뭘 안 했지만 등기를 했던 안 했던 관계없이 등기를 안 했지만 실질적으로 그 물건을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면 너도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고, 형식주의는 거꾸로 보여요. 내가 실질적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소유권은 없지만
내 앞으로 뭘 하면 등기를 하게 되면 너는 어쨌든 네 앞으로 등기를 하니까 너도 뭐 하겠다.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형식주의 대표적인 게 명의신탁 같은 것들이죠. 명의신탁. 그죠? 명의신탁하면 명의신탁은 내 건 아니잖아요. 제 걸 갖다가 내가 실제 샀는데 제 친구 앞으로 등기를 하는 거죠. 그럼 제 친구는 뭐예요? 형식적으로만 등기만 하는 거죠. 그러면 그런 경우도 뭐다? 명의신탁이 대표적인 형식주의에 들어가서 뭐 한다? 취득세를 내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두 가지 기본 개념이 있다. 근데 세법은 항상 뭐가 중요하다? 실질과세 원칙으로 간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넘어가시면 이제 뭐가 나와요? 72페이지 과세 대상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보겠습니다. 법에 정하는 과세상. 자, 우리가 배우는 세법은 제목이 무슨 세법이에요? 부동산 세법이죠. 그러니까 전부 다 뭐랑 관련된 걸 배우는 거다? 그렇죠. 부동산과 관련된 걸 배우는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세 대상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뭐다? 그렇죠. 부동산 무조건 들어가요. 그러니까 당연히 얘는 뭐다? 부동산은 무조건 들어가는 거죠. 부동산. 대상에 부동산 들어갑니다. 이때 부동산은 뭐가 있다? 토지와 뭐가 있다? 건축물이 있는 거죠. 토지와 건축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토지와 건축물. 근데 이걸 뭐 세부적으로 내용까지는 알 필요 없죠. 제목만 알면 돼요. 부동산 다 들어가고. 그죠? 두 번째 이제 뭐 있어요? 차량이나 기계 장비 이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선박과 항공기가 있다.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러니까 자동차. 그죠? 그 다음에 기계 장비, 중장비 같은 거 있는데 중장비, 굴착기 같은 거. 그죠? 그 다음에 선박, 항공기도 대상이 됩니다. 부동산 아니지만 얘들도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광어권이라는 게 있어요. 광어권, 어권 이런 게 있어요. 광어권, 어권 이렇게 돼 있죠. 또 광산채굴 권리와 그다음에 가두리 양식 바다에서 이제 그죠? 뭐 양식 같은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거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죠? 이런 것들도 대상이 될 수 있고. 자, 그다음에 임목해서 나무 있죠, 나무. 그죠? 생립해 있는 나무 가지고 임목에 관한 범위를 등기돼 있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 묘목을 했다 옮겨 심었다 는 게 아니라 자연적으로 생긴 그죠? 그래서 임목에 관한 등기가 된 이런 나무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뭐 제목 알면 되는 거지 뭐 부동산 아니기 때문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각종 회원권이죠. 골프 회원권, 그죠? 콘도 회원권, 승마 회원권, 종합체육시설 이용권, 그 다음에 요트 회원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과세 대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얘네들이 뭐다 대상이 될 수 있다 해서 이렇게 얘들이 대상입니다. 이거는 뭐 제목 정도 보시면 되고 외우지 마시라 했죠. 일부러 외울 건 없습니다. 공부하다 보면 알게 되는 것들이에요. 그죠? 우리 교재는 뭐 이 세부적인 얘기를 쭉 써놨거든요. 토지는 뭐 어떤 토지를 말하며 건축물은 어떤 건축물을 말한다 막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 건축법상 건축물에다가 토지에 뭐 정착하는 시설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구분해놨는데 굳이 뭐 그런 것까지 세부적으로 알 필요는 없죠. 그죠? 이제까지 이게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그죠? 그리고 나중에 얘네들은 뭐 자주 나오는 얘기예요. 이거 하고 얘네들은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알게 됩니다. 제가 공부하면 알게 된다 그랬잖아요. 그죠? 계속 하시다 보면 반복되니까. 그죠? 자, 이것들을 그럼 뭘 하면? 취득을 하면 세금을 낸다겠죠. 근데 이거는 제가 기본 강의할 때, 기초 강의할 때, 취득의 형태 구분을 설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설명 안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 이런 거죠. 취득은 제가 토지를 예를 들었었잖아요. 토지를. 그죠? 그러면 개념만 보시면 돼. 이거는 굳이 뭐 몇 가지 필요한 것만 보시면 되니까. 내가 토지를 취득할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다? 나는 가진 건 돈밖에 없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돈 주고 사면 된다겠죠? 그럼 뭐 한다 했어요? 그를 매매 등이라 했죠? 매매한다 그랬죠? 매매를 살 수 있다. 또 뭐 또 있어요? 나는 돈은 없지만 엄마 아버지가 땅이 겁나게 많다? 또 취득할 수 있나? 있죠? 어떻게 하면 된다 했어요? 그쵸. 상속 아니고 증여부터 얘기를 했더니 상속 그럼 돌아가시라는 얘기예요. 그죠? 증여받을 수 있고 아니면 돌아가시면서 내가 자신이 할 수 없이 나한테 주실 수 있죠? 상속. 그죠? 이렇게 있고. 아니면 또 뭐 있다 했어요? 나는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부모님 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그러면 가진 건 네 아까하고 삽밖에 없다겠죠? 그럼 어떻게 한다 했어? 도구를 향해서 네 아까에다가 삽으로 뭐예요? 돌을 치러가지고 어디 바다를 메꾸면 된다. 바다. 메리칸죠. 공유수면 메리카트 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뭐 있어요? 가진 건 다 뭐밖에 없어. 농지밖에 없어. 나는 대를 갖고 싶어. 그럼 어떻게 해? 팔고 살 수도 있지만 지목을 바꿀 수도 있다. 지목 변경 그랬죠. 이런 게 취득이라 했잖아요. 그죠? 그럼 결론은 잘 보세요. 얘가 전부 다 우리 세법에 있는 취득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매매, 교환, 현물, 출자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유상승계 취득이라고 하죠. 유상승계 취득 그럽니다. 그죠? 매매, 현물, 출자 법인에 그죠? 매매나 교환이나 현물 출자는 뭐라 대가를 받고 취득하는 거다 그랬고 상속 증여를 뭐라 하는 데서 얘는요? 무상승계 취득이었죠. 무상승계 취득.
매립간척은 뭐예요? 토지를 처음으로 바다를 메꾸는 거죠. 이런 걸 무슨 취득이라는 데 했죠? 그죠? 원시 취득 그랬습니다. 원시 취득. 그죠? 그리고 지목 변경은 뭐야? 지목은 실제로 취득한 건 아니죠. 소유권 변동이 없으니까. 근데 뭐만 해서 지목이 바뀌어서 가액이 증가되면, 그죠? 이것도 취득으로 보겠다 해서 얘는 뭐라고 한다? 간주 취득한다. 간주 취득.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의 형태는 이거 있는 거죠. 유상승계와 무상승계, 원시 취득, 간주 취득. 전부 다 뭘로 보겠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결론은 얘네들이 이게 전부 다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니까 우리 세법에서 원하는 취득은 다 그걸 취득으로 본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 토지 같은 경우는 뭐예요? 토지도 그럼 뭐가 있겠어요? 승계 취득도 있고 얘가 원시도 있고 그 다음에 간주 취득이 있는데 이렇게 나누는데 그럼 토지는 승계 취득할 수 있죠. 매매 교환 금방 했잖아. 그죠? 그 다음 뭐 할 수 있어? 상속 증여받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원시 매립간 측에서 원시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뭐 지목을 변경해서 취득으로 간주 이럴 수도 있다는 거죠. 형태가 다 똑같이 가는 거죠. 건축물도 마찬가지죠. 건축물을 뭐요? 승계, 매매, 교환, 현물 출자로 취득할 수도 있고 건축물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아 무상승계로 취득할 수도 있고 건축물을 건축해서 뭐 할 수 있어? 원시 취득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건축물을 뭐 해서 개수해서 대수성 같은 거죠. 이런 걸 해서 취득으로 간주해서 간주 취득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죠. 그 전부 다 그런 얘기죠. 같이 간다는 거다. 그죠? 그 다음에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요. 얘네들은 나오면 뭘 기억하셔야 돼? 얘네는 원시 취득은 뭔다?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기억하셔야 돼요.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뭐라고요?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원시 취득. 그러니까 원시 취득 과세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자동차를 제조, 조립하면 그러니까 처음에 자동차를 현대나 기아에서 자동차 조립을 하면 그걸 원시 취득이잖아요. 근데 걔네들은 세금 부과를 안 하겠다는 거지. 왜 그런다 했어요? 얘네들은 여기다가 걔네가 한 대 조립할 때마다 취득세 부과하면 걔들이 차값에다가 그 세금을 포함해서 팔아버리기 때문에 그 세금이 누구한테 전가가 된다고요? 그렇죠. 승계 취득하는 소비자한테 전가가 되기 때문에 의미가 없다. 그래서 얘는 과세를 하지 않습니다. 얘를 또 처음으로 등록하는 걸 뭐 한다 그래? 출원이라 그래. 출원. 광어권, 어권 처음으로 등록을 해요. 그걸 출원 그래요. 원시 취득이에요. 그럼 얘도 뭐 해줘? 취득세를 면제해 줍니다. 면제.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런 것도 있고. 그 다음 나머지는 뭐 그냥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은 얘들이 대상인데 결국 취득하는 형태는 승계 취득. 승계는 다시 유상과 무상 승계로 나누지만 유상이든 무상이든 원시건 간주건 다 뭘로 본다. 취득으로 봐서 과세를 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취득의 형태를 이제 또 보는 거죠. 우리 교재는 일단 72페이지부터 돼 있는데 72, 73, 74, 75 이렇게 있죠. 읽지 말아야겠죠. 그 제목 읽을 필요 없어요. 괜히 쓸데없이. 그죠? 자, 그러면 76페이지 가면 이제 취득에 구분해가지고 오른쪽 77페이지 박스에 그 취득의 형태 구분이 돼 있습니다. 이건 뭐 기본 기초 강의 보시면 똑같은 거니까. 그죠? 취득에서 사실상 취득에서 승계와 원시 취득이 있고 그리고 뭐가 있어요? 간주 취득이 있다 그랬죠. 자, 여기서 하나 기억하면 뭐라고요? 취득에서는 뭐가 기본이다?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이 나온 뭐다? 원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외우기를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이렇게 외웠는데 한번 시험 뭐라고 하나?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승계 취득의 하나에 과세한다. 이렇게 나왔더니 뭐냐? 욕하는 거죠. 나는 내가 원하는 건 뭐야? 얘네들은 원시는 과세하니 안 하니 이렇게 하면 내가 맞았다 틀렸다 하려고 준비를 딱 하고 있는데 갑자기 승계 취득이 하나에 과세한다. 그러니까 이게 청천벽력인 거죠. 같은 말이죠. 원시 과세 안 한다는 얘기 언제 하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승계할 때 한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우리가 살 때 하겠다는 거죠. 그죠? 그 같이 기억하셔야 돼요. 그렇죠? 요거 하나 잘 보시면 되고. 그럼 여기서 이제 제일 사실 취득 형태 중요한 거는 간주 취득입니다.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이 간주 취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시험에서 잘 나오고. 자, 토지를 뭐 한다고요? 지목을 변경해요. 지목 변경. 그죠? 그 다음에 건축물을 개수하거나 아니면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에 뭘 한다고요? 종류를 변경한다. 이렇게 됐죠? 그리고 과점주주 나오죠. 과점주주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제목은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외우셔야 됩니다. 무조건 이유 불문하고 암기를 하셔야 된다. 자, 지목을 변경한다는 얘기죠. 지목 변경은 지목이 뭐라고 해서 땅 이름이죠. 땅 이름을 바꾼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그러니까 토지가 내가 전답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대로 바꿔. 그죠? 그러면 이제 말 그대로죠. 얘가 농지, 전답을 가지고 있다가 이걸 대로 바꿔버리면 어떻게 돼요? 지목이 변경이 된 거죠? 그죠? 변경이 됐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가격이 전답일 때와 대일 때 어느 게 더 비쌉니까? 당연히 대가 비싸지 일반적으로. 그죠? 그래서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가액이 뭐가 됐어? 증가가 됐다. 그런 얘기예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야? 네가 이걸 팔고 이걸 산 건 아니지만 지목을 변경함으로 뭐가 됐으니까 금액이 이만큼 올라갔으니까 어떻게 한다? 이 증가된 이만큼을 취득은 안 했지만 실제 취득은 아니지만 취득으로 뭐 해서 간주해서 뭐 하겠다? 세금 부과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죠? 지목 변경, 간주, 취득 이렇게 된 거죠. 건축물 개수에서 뭐 했다? 가액이 증가됐다. 리모델링에서 가액이 증가됐다. 증가된 만큼 취득으로 간주하겠다. 그리고 종류 변경, 자동차 종류, 적재함을 변경한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죠? 아니면 종류 변경, 자동차를 뭐 기존에 성합쳐서 엠브란스로 바꾼다든가, 아니면 뭐 적재함을 더 크게 넓힌다든가, 그죠?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그런 것들은 전부 다 뭐예요? 해서 뭐가 되면? 가액이 증가되면 너도 뭐 한다? 취득으로 간주한다. 해서 얘네들 특징이 뭐가 돼요? 가액 증가가 돼야 됩니다. 가액 증가. 지목 변경인데 금액이 안 바뀌었어. 그죠? 난 돈 들여 산 거잖아요. 지목 변경을 돈 들어가잖아요. 뭐 토지대장 떼가지고 막 침발로 지우고 전이라고 해서 살짝 고쳐가지고 막 대자로 고쳐서 갖다 주면 바뀌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뭐 성토 작업 돈 갖다 까리하죠. 그죠? 그다음에 막 돈 들여서 한단 말이에요. 근데 난 남는 게 없어. 근데 취득세는 말이 안 되는 거지. 가액이 증가돼야 돼. 그래서 이 증가된 만큼이죠. 이만큼을 취득으로 보는 거예요. 지만큼. 그 뒤에 가면 그래서 취득세 과세 표준할 때 간주취득 과표가 뭐니? 그럼 뭐라고 그래요? 이거라고 그래요. 이걸 뭐라 그래? 증가한 가액을 과표한다고 그래요. 증가한 가액. 왜요? 당연히 이만큼만 취득으로 간주해서 이만큼만 과세하니까 당연히 얘가 과표가 되는 거죠.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과점주주. 그죠? 일단 과점주주는 제가 전에도 얘기했지만 잘 기억하셔야 돼요. 과점주주는 뭘 말한다?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몇 퍼센트,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걸 뭐라고 한다? 과점주주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상장법인 아니고 비상장법인의 주식을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는 과점주주 그래요. 50%면 과점주주일까요? 아닐까요? 50%. 50%는 아닙니다. 초과니까 넘어야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이게 뭔 얘기냐? 이런 얘기 했죠. A라는 법인이 있는데 이 법인을 뭐 한다? 설립한다. 그죠? 이 법인이 설립하면서 뭐 했어요? 이 법인을 뭐 하면서? 설립을 하는데 설립하면서 얘가 뭐 했어? 부동산을 10억 원어치 취득한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법인을 설립한다. 했었죠? 자, 설립. 얘가 부동산 10억 원어치를 취득했다. 이 얘기죠? 이 얘기죠. 그죠? 그 A법인이 이제 10억 원어치 부동산을 취득한 거죠. 자기 부동산 같은 거 사가지고 왜 사무실도 있어야 되니까. 그런데 갑이 이 당시 이 법인을 뭐가 됐다? 주식을 사서 주주가 되었다. 지분이 얼마다? 60%다. 이런 말이 했잖아요. 그죠? 얘는 무슨 주주다? 과점주주가 됩니다. 과점주주. 왜? 50% 초과됐잖아. 그죠? 그쵸? 그러면 얘는 과점주주예요? 근데 문제는 뭐다? 얘가 이걸 산 건 아니죠. 이 부동산 누가 샀어? 그죠? A법인이 샀잖아요. A법인이. 그런데 나는 그 법인의 주식을 샀을 뿐인데 하필이면 주주가 됐는데 무슨 주주가 된 거야? 과점주주가 돼버렸네. 그럼 어떡한다? 취득세는. 네가 이걸 직접 산 건 아니지만 네가 이 법인의 주식을 삼으로써 무슨 주주가 되었으니 과점주주가 되었으니 너도 어떻게 하겠다? 네가 이걸 사진 않았지만 취득한 거로 뭐 해서 간주해서 뭐 하겠다? 너한테도 과세를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논리대로 하면 얘는 이거의 60%인 6억에 대해서 A 갑한테 세금을 부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이게 이제 간주취득의 뜻입니다. 자, 근데 중요한 거 뭐라겠어요? 첫 번째 뭐라고요? 설립 당시 과점주는 과세한다는 안 한다. 세금 안 낸다는 얘기지. 왜? 설립 당시. 이거는 뭐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는 얘기겠죠. 설립 당시 과점주주는 과세하지 않는다. 그죠? 자, 두 번째는 최초 과점주주라 했죠. 최초 과점주주. 그죠? 얘가 지분이 얼마 했다가 40%였다가 얘가 60이 됐다. 그럼 뭐예요? 과점주주가 아니었다가 처음으로 된 거죠. 그죠? 그럼 얘는 어떡한다? 60%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합니다. 과세. 최초로 처음으로 과점주주가 하면 전체 지분을 취득으로 간주한다. 그 뜻입니다. 그다음 제차도 있다 했죠. 제차.
제 차는 뭐다? 얘가 처음엔 과점주주 아니었다가 과점주주가 되었다가 팔아서 아니었다가 다시 됐을 때 이런 뜻이라 했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한다? 얘는 안 내고 이때 최초니까 60% 취득을 간주하고 여기는 아니니까 됐다가 다시 됐죠. 그러면 과점주주였다가 다시 됐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했어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증가분 10% 증가했죠? 얘는 10% 증가분만 과세납니다. 증가분만. 그러니까 얘는 증가가 안 되면 아는 거죠. 60에서 30에 또 55% 됐어. 제 차 맞죠? 55%도 과점주주잖아요. 근데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왜? 증가 안 됐어. 60에서 30, 60 이것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이전 과점주주 지분보다 뭐 증가분에 대해서 과세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기본이에요. 설립 당시는 과세하지 않는다. 최초로 과점주주가 되면 전체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재차는 뭐다? 그 이전 지분보다 증가분만큼 취득으로 간주한다. 이게 기본 개념입니다. 그죠? 이걸 잘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세 가지를 일단 알고 가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요 개념, 그죠? 비상장 법인 주식을 몇 프로? 50% 초과해서 가지고 있을 때, 이때 뭐 한다? 과세를 하겠다 해서, 그 과점주주 부분을 잘 기억하시면 되는데, 우리 교재는 77페이지, 그 취득의 형태 쭉 설명해 놓은 거 있죠? 이건 제가 말씀드린 잊지 마라 그랬죠? 그죠? 읽을 필요 없고, 79페이지 가면, 79페이지 있죠? 여기 보시면, 4번에 과점주주의 주식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그거 한번 읽어볼게요. 법인의 주식 또는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과점주주 해놓고 가로 안에 비상장법인의 발행 주식 총수 또는 출자 총액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취득이라고 되어 있죠? 가 되었을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그랬죠. 가로 안에 뭐라고 했어요? 법인이 신탁법에 따라 신탁한 재산으로서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이 되어 있는 부동산 등을 포함한다. 무슨 얘기냐면 얘가 만약에 A 법인이 B라는 법인에다가 신탁을 했어. 신탁. 내가 이제 여기서 최초 과점주주가 돼서 60%예요. 그죠? 그런데 얘가 부동산 10억을 취득했어요. 그럼 60% 책임지죠. 그죠? 근데 이 당시 이 A 법인이 B라는 신탁회사에다가 또 부동산 10억 원어치를 취득해놨다는 거예요. 신탁을 했다는 거예요. 명의신탁을 해놓은 거죠. 명의신탁이 신탁법에 신탁을 해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한다? 이 과점주주는 얘뿐 아니라 이 신탁 재산도 얘가 취득한 거로 뭐 하겠다? 간주하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죠? 왜 그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서 보면 조심할 게 얘가 부동산 10억 취득했죠. 그죠? 자, 근데 내용을 봤더니 여기서 토지 9억. 그죠? 그 다음에 TV 1억. 이 A 법인이 부동산 10억을 샀는데, 그죠? 샀는데 뭐 했다는 거야? 토지는 9억짜고 텔레비전을 기숙사에 놓으려고 1억 원치 산 거예요. 자, 근데 얘가 10억 원치 산 거죠? 10억? 그런데 얘가 최초 과점주주예요. 그럼 몇 프로? 60% 몇 프로를 취득을 한다고요? 60%를 취득으로 간주한다 했죠? 자, 그럼 이때 과세 표준은 얼마일까요? 그럼 이 갑은 얼마에 대해서 취득으로 간주한다? 과세 표준이 얼마일까요? 10억 중에 얼마만큼을 취득으로 간주한다는 거예요? 6억? 아니죠. 6억 그러면 안 돼요. 왜? 10억 맞는데 텔레비전은 취득세 안 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 법인이 샀다고 해서 무조건 막 그 토탈 금액이 얼마 이러면 안 된다는 거야. 그죠? 뭐만? 토지. 얘만 취득세를 내잖아. 그러면 10억 원을 취득했지만 취득으로 간주하는 건 9억에 얼마? 이거의 60%죠. 6, 9, 54, 5억 4천이 된다. 그런 얘기지. 왜냐면 이거 시험에 이거 설립 당시 되게 많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거 지분 계산하는 거 있죠. 간주 취득 10%. 이것도 시험에 나왔었고요. 그 다음에 얼마를 취득으로 간주하니 과표 구분한 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간주 취득은 잘 기억하셔야 되는 거다. 과점주 특히나. 이 부분은. 그죠? 특히나 이거는 왜 제가 자꾸 간주 취득 기억을 하냐면 이거 있죠. 이 4개 제목이 꼭 기억하실 게 얘네들이 뒤에 가면 우리 중과산세를 배워요. 그리고 이 특례세를 배우거든요. 두 가지를. 근데 얘들이 시험에 잘 나와요. 사실은 작년 같은 경우도 이제 특례세를 시험에 나왔고 취득세에서. 그 다음에 중과산세는 미등기 전매거든요. 이 두 가지는 전부 다 얘를 모르면 못 풀어요. 그러니까 중과산세가 미등기 전매거든요. 미등기 전매. 그죠? 근데 간주 취득은 중과산세 적용하지 않는다. 이런 규정이 있어요. 그럼 얘네들은 중과산세를 적용 안 한다는 거지. 그럼 이 문제 풀려면 얘를 알아야 되는 거죠. 왜 그럼 중과산세 토지 지목 변경은 미등기 전매가 될 수가 없잖아요.
여러분 간주취득은 미등기 소멸가 못 되는 거예요. 왜? 간주취득은 소유권 변동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농지 가지고 있다가 지목만 바뀌는 거, 지목만 소유권 변동 없이. 그러니까 등기가 이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등기가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얘는 미등기가 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중과산세 적용을 안 하는 거고. 그죠? 그 다음에 특례세율. 그죠? 여기서도 얘가 나중에 뭐예요? 중과 기준세율을 적용한다 할 때 이거 있죠. 이거 할 때 얘가 여기 들어가거든요. 특례가. 과정, 이 얘네들이. 그럼 이 특례 시험이 잘 나오고 작년에 출제가 됐죠. 특례세율이. 그죠? 그러면 이 간주시도 모르면 이거 못 푸는 거죠. 그러니까 제목 4개는 여기서도 잘 나오지만 중과산세나 특례세율은 이 내용 4개 제목을 모르면 풀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중요할 수밖에 없는 거죠. 특히나 과점주는 자체적으로 잘 나오고 지목 변경도 뒤에 가면 과표할 때 잘 나옵니다. 이건 결론 이 내용을 전체 정리를 잘하는 게 맞는 거지. 그죠? 그래야 여기까지 연관돼 있다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상뿐만 아니라 그죠? 간주 취득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확실하게 해 두셔야 되고 그 간주 취득 종류에서도 특히 과점주주에게 좀 더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일단 79페이지 4번에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은 그런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이제 취득을 했습니다.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나오죠. 그럼 도대체 세금을 누가 낼 것이냐? 그죠? 납세 의무자가 나옵니다. 납세 의무자. 자, 교재 이제 보시면 80페이지. 4절에 뭐였어요? 납세 의무자 이렇게 되죠. 제가 여기서 학원에서 강의하다 보니까 요새 올림픽 하니까 자꾸 공부하시면서 올림픽 본다고 공부를 또 안 하시는데 그 올림픽 하니까 또 무슨 얘기야? 아유, 어차피 2월달에 명절도 꼈고 거기다 올림픽 끝나고 이제 올림픽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참에 그냥 깔끔하게 명절 세고 그냥 그리고 올림픽 딱 끝나고 깔끔하게 꽃피는 춘삼월부터 공부하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꽃피는 춘삼월 찾으면 안 됩니다. 꽃피는 춘삼월가 금방 꽃 져요 또. 그죠? 시험 보러 금방 간다니까. 여러분 그럴 때가 아니라니까 지금. 특히 동영상 들으시는 분들은 꽃피는 춘삼월 기다릴 게 뭐 있어. 맨날 이 명절이라 뭐하고 그 다음에 올림픽 보고 그리고 모니터 쳐보고 모니터 볼 때도 공부를 제대로 한 게 아니라 모니터 볼 맨날 졸고 있는데 그러잖아도 맨날 졸고 있는데 공부를 언제 할 거야. 그죠? 올림픽은 다 여러분이 안 봐도 나중에 다 알게 되는 것이고, 그죠? 물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응원을 하긴 해야 되지만 또 응원하다 보면 또 짜증나죠. 그죠? 다 그게 만족한 것도 아니고, 그죠? 요즘에 또 여러 가지 일도 있고 그러니까 짜증나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해소가 될 수 있긴 한데, 그죠? 너무 또 그러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해야 돼, 공부를. 그죠? 시간 진짜 빨리 갑니다, 여러분. 아는 건 없고, 그죠? 아는 건 없고. 모니터 쳐다보면 제가 뭐라고 계속 얘기를 하긴 하는데, 그죠? 저 멀리서 누군가 꿈결에 얘기하는 것 같고, 그렇죠? 꿈결에 얘기하는 거 맞죠? 왜 졸고 있으니까, 그죠? 눈을 부릅뜨고 쳐다봐도 모를 텐데, 그죠?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이제는. 자, 그래서 납세의무자, 4절. 1번, 사실상 취득자. 이렇게 돼 있죠. 사실상 취득자라고 돼 있죠. 그죠? 이 말은 뭘 하지 않았어도, 등기 등록하지 않았어도 그런 뜻입니다. 네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않았어도 네가 실질적으로 취득을 했으면 너도 뭐가 있다? 납세 의무가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거기 사실상 취득자 읽어보면 부동산 등의 취득은 해가지고 쭉 나와있죠? 이것들을 두 번째 줄 끝에 다른 등기 등록 등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 말의 뉘앙스는 뭐라겠어요? 네가 네 앞으로 등기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란 얘기는 누구는 당연히 있고 등기를 받은 즉 실질적 취득은 아니지만 네 앞으로 등기를 하게 되면 너는 형식적 취득자로서 당연히 납세 의무가 있고 그걸 안 했더라도 뭘 하면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거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들은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란다. 다만 차량, 기계, 장비, 항공 및 주문을 받아 건조하는 선박은 승계 취득인 경우에만 해당한다. 자, 이건 뭔 뜻이에요? 잠깐 말씀드렸죠? 차량,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는 원시 취득은 과세하지 않는다. 다른 말로 뭐요? 그쵸. 승계 취득할 때 그 얘기죠. 그거 보시면 되고. 그쪽에 보충학습에 보면 형식적 납세 의무자 나와 있죠. 그래서 거기 양도담보 해지하거나 명의신탁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냥 보시면 되고. 자,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나옵니다. 자, 이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뭐라 했어요? 건물주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건물주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건물주. 주체구조부 취득자는 뭐다? 건물주를 말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거나 있잖아요. 제가 설명했었죠. 이렇게 해서 요게 갑소유 건물인데, 그죠? 을이 세입자인데, 그죠? 여기 이제 은행이 들어온다, 은행. 그죠? 있죠, 은행.
자, 1층에 은행이 들어와요. 그럼 은행이 지점을 설치하게 되면 얘가 설비를 할 거 아니에요. 설비. 설비할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겠어요? 은행이 들어왔을 때 설비할 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은행 딱 지점이 들어왔어. 그러면 은행이 여러분 지점장이야. 그러면 거기 설비할 때 뭐가 제일 중요하겠어요? 금고가 제일 중요하죠. 금고. 그죠? 은행은 금고가 기본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뭐 세콤이 중요하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뭐 혹자는 번호표가 중요하다 막 이런 얘기 하죠. 번호표. 은행은 번호표가 엄청 중요하죠. 여러분 번호표 없으면 머리 지진나는 겁니다. 그죠? 은행에 지금 번호표 없다고 생각해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여러분 뭐 공과금 내려갔다 그러면 내 앞에 30명 앉아 있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들어가자마자 그 30명 다 외워야죠. 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니까. 그리고 앉아서 뭐 해야 돼? 나보다 뒤에 온 사람. 물론 앞에 온 사람 안 외워도 돼요. 왜? 뒤에 온 사람만 외우면 되니까. 나보다 뒤에 있는 사람 나보다 먼저 가면 안 되니까. 그럼 앞뒤 순서를 다 암기하고 있어야 되는데 머리 지진나는 거지. 제가 머리 깎으러 갔는데 제가 거기서 갔거든요. 5,000원짜리 블루크롭 이런 거 있잖아요. 남성 전용 커트. 그럼 5,000원인데 거기는 그런 게 없어요. 그러면 3명이 이렇게 미용사가 앉아서 막 머리 깎아요. 그럼 제가 머리 깎으러 가잖아요. 제가 지금 명절에도 못 깎아요. 지저분한데 이제 이번 주에 내일 머리 갈 건데 그러면 내 앞에 들어가면 보통 한 7명 정도 있어요. 보통 일반적으로 내 앞에. 그럼 들어가자마자 그 7명을 다 훑어봐요. 왜? 나보다 먼저 온 사람이잖아. 그리고 일단 앉아요. 그리고 앉아있다가 누가 들어오잖아요. 그럼 계속 쳐다봐요. 왜? 나보다 늦게 온 사람이잖아. 왜? 그래야 순서를 내가 알 수 있거든. 그죠? 그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얘기는 안 하지만. 그럼 머리를 딱 깎고 나면 뭐라 그래요? 저 앞에 미용사께서. 다음 분 오세요. 그래요. 다음 분. 그러면 누구 먼저 오라가요? 니들이 와서 오라는 얘기야. 그럼 다음 분 그럼 벌써 어떤 사람이 딱 일어나 가요. 그럼 딴 사람 가만히 있어요. 왜? 다 알고 있는 거야. 자기들도 얘가 나보다 먼저 왔다. 얘는 나보다 늦게 왔다. 그럼 자동적으로 또 깎으면 다음 분 착착착 가는 거예요. 그럼 저도 이제 다음 분 그럼 제 순서 되면 딱 기다렸다가 딱 가는 거죠. 머리 아프지? 왜? 안 하는 것 같지만 전부 다 머릿속에 얘는 나보다 먼저 왔고 얘는 나중에 왔고 이거 외워야 된다니까. 머리 지진나는 거지. 그러니까 번호표가 중요하지만 얘는 금고가 중요하죠. 자, 이 금고는 여기다 부착을 하게 되면 취득세를 내야 돼요. 그럼 이걸 실질적 취득자는 누구예요? 그죠? 이 은행인 세입자죠. 그런데 법적인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얘다. 왜? 법으로 만들 때 얘한테 해놓는 거예요. 얘 안 해놓고 얘한테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세입자잖아요. 그럼 얘가 충격받아가지고 밤에 그죠? 뛰어가지고 잠수 타고 그랬어요. 지리산 가서 반달곰하고 쎄쎄쎄하고 놀고 있단 말이지. 그럼 못 찾잖아. 과세 방법도 없고. 얘한테 해놓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얘는 뭐가 있어? 건물 있잖아. 건물. 그럼 여기다 압류해가지고 세금을 조세채권 획부할 수가 있죠. 그래서 법을 만들 때는 나중에 하자가 생기면 누구한테 세금을 걷는 게 유리한가를 생각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걔를 갖다가 법적인 납세 의무자를 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해요? 건물주, 주체구주부 취득자라 그래요. 주체구주부 취득자. 그러니까 여러분 그 건축법 배우시면 공법에 주요 구주부라는 걸 배워요. 주요 구주부.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모르세요? 그였죠? 주요 구주부. 이거 많이 나오죠? 바닥, 기둥, 보,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이걸 뭐라 그래? 주요 구주부. 이 주요 구주부의 취득자라는 건 건물주를 말한다 그런 거죠. 건물주. 이건 저도 옛날에 공법 학원 다닐 때 공부할 때 이거 외우잖아요. 바닥, 기둥부, 지붕틀, 내력벽. 이거 외우면 헷갈리죠. 근데 우리는 이렇게 외웠어요. 집 짓는 거잖아요. 그죠? 바닥 세우고, 바닥 있고, 기둥 세우고, 바닥, 기둥, 보, 대들보 세우고, 그 다음에 지붕틀 씌우고, 그 다음에 이거 받치려면 힘 받는 벽이 있어야죠. 그 힘 받는 벽을 뭐라 그래? 벼른박. 힘 받는 벼른박을 뭐라 그래? 내력벽이라고 그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는 뭐가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주계단. 그래서 바닥, 기둥, 볼, 지붕틀, 내력벽, 주계단 뭐 이렇게 외웠었는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주요구조. 그죠? 그러니까 이렇게 얘가 설치했지만 처음부터 얘가 이거를 같이 취득한 걸로 봐서 얘를 납세 의무자를 하겠다. 설명은 긴데 시험 문제는 되게 쉽다 그랬죠. 왜? 뭐 무조건 볼 것 없이 문제 딱 읽다가 문제 지문에 주체구주부 이거 나오잖아. 이 단어 나오면 무조건 다른 건 볼 것도 없고 뭐만 보면 된다? 얘가 취득한 거를 본다. 그럼 맞는 거고 엉뚱한 거 나오면 무조건 틀렸다 그러면 돼요. 자, 읽어보세요. 그 1번에 뭐라고 되나? 81페이지. 건축물 중 조작 설비 그 밖의 부대 설비에 속하는 부분으로서 그 주체구주부와 나왔죠. 그러면 조작 설비를 하든지 효용 가치를 이루든지 말든지 신경 쓸 거 없다는 거지. 무조건 주체구주부 나왔으니까 마지막에 뭐라고 나와야 돼? 그죠?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함께 취득한 거로 본다. 그럼 주체구주부 취득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는 얘가 납세 의무자라는 얘기죠. 이런 맞다는 거야. 시험에 뭐라고 나와? 뭐 가설한 자가 납세 의무가 땡 아니라는 거지. 그럼 얘는 뭐 틀린 일이 없는 거죠. 왜? 이것만 기억하면 되는데 얘 나오면 그냥 얘가 납세 의무 있다 그럼 맞았다 그러고 아니다 그럼 틀렸다 이렇게 곤란했잖아요. 그죠? 1번 그렇고. 2번 상속인. 얘도 마찬가지죠. 기본가격 때 기초가격 때 얘기했죠? 자, 상속받았대. 기본가격 때. 뭐예요? 상속인과
누가 있다? 피상속인이 있다. 이거 말하면 돼. 누가 세금을 내느냐. 여기서 누가 돌아가신 분이 이거 말하면 된다 했죠? 누가 돌아가셨다 했어. 이거 있잖아요. 피 흘리고 돌아가신 분. 이분 돌아가셨다. 이분 세금 낼 수가 없지. 왜? 이미 돌아가셨잖아. 누가 내? 그쵸. 상속인. 당연히 상속인이죠. 뭐 있어? 상속인. 끝. 3번 주택조합의 조합원이라고 돼 있죠. 자, 얘도 마찬가지예요. 그 시험 문제 지문에 답이 나와 있다. 자, 읽어볼게요. 주택법에 따른 주택조합과 재건축조합이 그 조합 등이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그 조합이 취득한 부동산 중에서 누구 용으로 해당 조합원 용으로 그럼 누구 거래요? 해당 조합원 용이라며 그럼 조합원 거란 얘기잖아. 그럼 세금은 누가 내야 돼? 조합원이 내야죠. 뭐. 해당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누가? 그 조합원이 취득한 거로 본다. 이건 뭐 대놓고 써놨는데 이걸 틀릴 거 없는 거죠. 시험에 뭐라고 나와요? 해당 조합원 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은 조합이 취득한 거로 본다. 땡. 틀렸죠? 왜? 대놓고 조합원 거래잖아. 그럼 조합원 그러면 되는 거죠. 이렇게 나오면 조합원용 외의 부동산 그러면 외의 부동산 그러면 조합원 그러면 안 되죠? 근데 그것도 대충 읽고 또 그래 조합원 나왔네. 조합원 이러면 안 돼요. 외의 그러면 조합원 게 아니란 얘기잖아. 그럼 누가 내야 돼? 그건 조합이지. 그치? 그 정도는 알고 가야지. 3월 시설 대여업자는 그런 거죠. 여신 전문 금융업에 시설 대여업자가 건설 기계나 차량의 시설 대여를 하는 경우로서 대여 시설 이용자의 명의로 등록하는 경우라도 그 건설 기계나 차량은 시설 대여업자가 취득한 거로 본다. 그 대여업자가 대여를 하는데 중장비 대여업을 한다겠죠? 대여업을 하는데 제가 중장비 대여를 하면서 중장비를 샀어요. 그러니까 대여를 해주는 거죠. 그럼 대여할 때 명의를 대여업자인 제 명의로 해서 대여를 해주던 아니면 대여를 받는 사람 명의로 대여를 해주던 결국 누가 취득한 거예요? 대여업자인 제가 취득한 거죠? 납세 의무자는 누구다? 대여업자다. 즉 뭐와 관계없이 명의와 관계없이 실질적 취득자다. 뭐 그런 뜻입니다. 넘어가서 82페이지 5번은 볼 거 없고요. 6번은 뭐 변경 시점 소유자라고 돼 있죠. 토지 지목 변경, 종류 변경 하잖아요. 그러면 누가 납세 의무자다? 그 가액이 증가되면 간주 취득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그때는 어떻게 한다고요? 변경 시점의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다. 이렇게 되고. 수입하는 자는 외국인 소유의 취득세 물건을 직접 사용하거나 대여 목적으로 임차하여 수입하는 경우 수입하는 자. 그러니까 외국인 건데 사오는 건 아니고 임차하여 수입하는데 중요한 건 수입하는 자가 자기가 직접 사용하려고 수입하면 당연히 누가 내요? 수입하는 자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자꾸 뭐? 대여 목적으로 수입한대. 결국 다 그건 누구 목적으로 하는 거? 수입하는 자가 자기 이득을 위해 수입하는 거죠? 세금 누가 내야 돼? 수입하는 자. 그죠? 그렇게 되겠죠? 물론 뭐 차량, 기계장, 항공 및 선박만 해당된다 그랬죠? 전체는 아니고. 그죠? 어떤 사람이 부동산은 왜 안 들어가냐 그러는데 부동산을 수입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땅을 수입할 수 있으면 얼마 주겠어요? 그럼 저기 아프리카 쪽에 싼 땅, 그죠? 한 1000만 평 수입해가지고 저쪽에 갖다 붙이면 되지. 서해안 동해에다 갖다 붙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건 아니죠. 그죠? 뭐 그런 거 중요한 거 아니고. 자, 이제 거기 뒤에서 8번, 9번, 10번 이쪽 이제 잘 보셔야 돼요. 8번. 배우자 등으로부터 취득. 이거 잘 봐야 돼요. 자, 우리 세법에서 이거 중요하다 했죠? 배우자. 직계. 준비성. 뭐야? 부부지간이거나 뭐 부모 자식 간이 다른 거죠. 얘는 무조건 뭘로 본다 했어요? 친형. 기억하셔야죠. 식구끼리. 그러니까 와이프나 그죠? 자식들은 뭐다? 부모 자식 간이나 부부지간에 거래했다, 뭘 했다. 그럼 무조건 뭘로 봐? 증여로 봐요. 왜? 공짜로 주고 받은 걸로 본다. 왜? 식구끼리 거는 거죠. 부부지간에 뭘 사고 팔았대. 그게 뭐 그 돈이 그 돈이라 했잖아요. 주머니 돈이 쌈짓 돈이라 말씀드렸죠. 의미가 없다는 거지. 그죠? 자,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무조건 뭘로 본다? 배우자, 직계준비성 뭘로 본다? 전체를 공짜로 주고받은 걸로 본다. 여러분 뭐 생각해보세요. 남편이 부인한테 뭐 아파트를 몇 억 주고 팔았대. 그럼 와이프가 그 돈을 주겠냐고. 준다 한들 그 돈 어디서 났냐는 거지. 그죠? 우리 와이프도 보면은 뭐 하여튼 자기 돈인데 뭐 떨어져 있는 건 자기 돈이고. 집에 떨어져 있는 돈은 다 자기 돈이래요. 그죠? 내 건데 떨어져 있는 주워 갔다는 거지. 왜 그러냐니까 이 집이 자기 거니까 그 안에 있는 물건은 다 자기 거래. 제가 와이프 돈을 흘린 걸 주워 갔더니 도둑질했다고 돼요. 왜? 자기 물건을 훔쳐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골 때리는 거죠. 하여튼 이게 문제 그죠? 배우자 그죠? 자식도 마찬가지 그죠? 다 공짜로 주면 봐. 근데 여기 뭐 뜻에서 추정의 뜻이 있다. 추정. 이걸 포함하고 있다 의미가. 그러니까 증여로 본다. 그럼 끝이에요. 근데 만약에 뭘 하면
부부지간이나 부모자식 간의 거래 관계를 대가 관계를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그건 뭐다? 정상적인 일반적인 거래로 볼 수도 있다 뜻입니다. 해서 8번이 나온 거죠. 자 보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 존 비속가의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는 뭐한다?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본다. 맞죠? 증여로 본다는 거, 증여로. 공짜로 본다. 다만 추정의 뜻이 있으니까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는 유상으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식구끼리 거래했을 때는 증여로 본 거 취득한 거로 보는데 입증을 하면 그냥 유상 취득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입증하면 되죠? 자, 어떤 경우는 1번 공매나 경매로 부동산을 취득했대. 그러니까 남편 부동산이 경매가 된 거를 부인이 낙찰받았다는 얘기죠. 그럼 남편께 넘어갔잖아요. 근데 이거를 다이렉트로 넘긴 거 아니죠. 왜? 남편께 넘어가긴 했는데 이걸 다이렉트 넘긴 게 아니라 경매가 되는데 경매가 됐다는 얘기 무슨 뜻이에요? 나 말고도 다른 불특정 다수가 경매에 참여해서 나보다 와이프보다 높은 금액으로 했으면 그 사람이 낙찰 받았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정상적인 거래를 통해서 얻은 걸로 보겠다. 그래서 유상승계 취득. 2번 파산 선고로 인하여 처분되는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 남편이 사업이 망해가지고 파산이 됐어요. 파산 선고를 받았어요. 그러면 이걸 처분하게 되죠. 남편이 직접 처분하는 게 아니라 청산재단에 남은 재산이 톡해가지고 그 청산재단에서 돈을 받고 파는 거죠. 그죠? 그거를 누가 취득했대? 부인이 취득했대요. 그럼 뭐 한다? 이거는 유상취득으로 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3번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예요? 부부지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교환은 양도잖아. 교환은 유상승계 취득이잖아요. 교환은 그죠? 근데 배우자 간에는 뭐예요? 원리는 뭘로 봐? 증여로 보는데 배우자 간에 교환했을 때도 뭐 한다? 유상취득으로 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건데 왜? 이런 얘기죠. 남편 부동산이 있어. 명의가. 와이프 명의의 부동산이 하나 있어요. 둘 다 각자 등기가 돼 있어. 자, 양쪽 다 등기가 돼 있다는 얘기는 이건 남편 거, 이건 부인 거라고 법적으로 입증된 거죠. 그걸 서로 교환한다는 얘기지. 그러면 각자 본인 거 확실한 걸 서로 주고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뭘로 보겠다. 그죠? 유상승계 취득을 본다. 그런 얘기다. 조심해야 되죠. 4번 대가를 지급한 사실이 다음 어느 하나에서 입증되는 경우. 그죠? 거기 가나다라 있죠? 그래서 뭐 가번에 그 대가를 지급하기 위한 취득자의 소득이 입증되는 경우. 그 남편 걸 부인이 샀는데, 그죠? 5억 주고 샀어, 아파트를요. 근데 부인이 커리어 우먼이에요. 그죠? 그래가지고 돈을 엄청 벌어요. 연봉이 막 1년에 연봉이 막 몇 억씩 되는 사람이야. 그죠? 그러면 입증이 되죠. 와이프가 직장을 빵빵한 다녀요. 소득이 증빙이 돼. 그러면 그건 뭐다? 당연히 이 사람이 자기 소득으로 준 걸로 본다. 그런 얘기고. 나는 소유 재산을 처분 또는 담보한 금액으로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그러니까 그 자기 거 있는 걸 갖다가 처분하거나, 그러니까 부인이 남편 걸 사는데 자기 명의 소유 재산을 팔았어요. 팔아가지고 남편한테 돈을 줬거나 아니면 자기가 있는 명의 있는 부동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서 그걸로 갚았다. 이렇게 입증되면 그죠? 그런 얘기고. 다는 이미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에 받았거나 신고한 소득금액 또는 상속 및 수중재산 가액으로 그 대가를 지급한 경우. 그죠? 그러니까 상속세 증여세를 과세에 받았다는 얘기는 내가 지금 이제 상속을 받았다는 얘기죠. 그죠? 그럼 내가 상속받은 거잖아. 그래서 내가 신고를 해서 세금 신고를. 그럼 이건 누구 거야? 상속인 내 거잖아요. 그죠? 그걸로 대신. 그죠? 입증되는 거죠. 그다음에 라번. 뭐, 이게 준하는 거로 대가를 지급한 사실 입증. 결국 대가 지급 사실 입증 그러면 뭐야? 유상으로 보겠다. 자, 정리하면 이런 거죠. 배우자 직계준비세금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이거는 취득세금, 양도세금 다 똑같습니다. 근데 어떤 뜻을 가지고 있다? 추정의 의미가 하기 때문에 이건 뭐다? 입증하면,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뭘로 볼 수 있다? 증여가 아닌 뭘로? 유상승계 취득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럼 이 입증이 뭐가 있느냐? 거기 나와 있는 지금 말씀드린 경매나 공매나 뭐, 그죠? 이런 것들이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고. 특히나 조심할 게 거기, 다시 보면 동그라미 3번에, 권리 이전의 행사에 등기 또는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을 서로 교환한 경우라고 돼 있죠? 부부지간도 뭐 한다? 등기 대상인 물건을 서로 교환하게 되면 걔는 뭘로 본다? 부부지간이지만 증여가 아니라 뭘로? 유상승계 취득을 볼 수도 있다. 그 개념 이해를 잘 하셔야 됩니다. 양도세하고 묶여서 같이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죠? 배우자. 잡으시면 되고요. 9번은 뭐라고 돼 있어요? 부담부 증여라고 돼 있죠? 부담부 증여. 그럼 부담부 증여는 우리 양도세에서 나오죠? 양도세에서. 그죠? 이 내용이 뭐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10억짜리 부동산을 갑이 을한테 뭘 해줘? 증여를 해준다. 근데 그냥 아니죠. 조건을 걸었다. 그 조건이 뭐다? 여기 은행비 3억 있는데 이 3억을 을 네가 내 대신 뭐해라? 부담해라. 떠안아라. 그럼 내가 저걸 떠안는 조건으로 너한테 증여해 주겠다. 그런 뜻이라 했죠.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얘를 뭐라 그래요? 증여자 그러고 얘를 수증자 그런다 했죠. 그죠? 그러니까 갑이 자기 부동산을 얘한테 주면서 3억을 을이 갚도록 조건부로 하는 걸 뭐라 그래? 부담부 증여 그래요. 그럼 양도세는 어떻게 한다 했죠? 이 부분은 증여로 보지 않고 뭘로 본다? 양도로 보고 나머지 7억만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랬습니다. 이게 양도세 얘기예요. 그러면 얘 있죠, 얘. 얘는 뭘 내야 돼? 취득세를 내야 되잖아요, 취득세를. 그죠? 이때 어떻게 하느냐는 거죠. 그죠? 과거에는 이 전체를 다 증여로 취득한 걸로 봤습니다. 근데 말이 안 되는 게 주는 사람이 3억은 뭐 한 걸로 본대? 양도한 걸로 보래. 그러니까 유상으로 이전한 걸로 본대. 유상 이전으로 본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그리고 증여 3억은 무상으로 이전한 걸로 본대잖아. 주는 사람이. 그럼 받는 사람은 그대로 받아야죠. 그죠? 얘가 무상 이전이래. 그럼 뭐요? 얘는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봐야죠. 얘는요? 유상 이전이래. 그럼 뭐? 유상 취득이죠. 그죠? 그렇잖아요. 그럼 결국 무슨 얘기야? 부담부 증여의 경우 양도로 보는 채무액 이 부분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그 채무액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뭘로 본다? 그쵸?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그 얘기입니다. 이거 시험에 최근에 여러 번 나왔어요. 잘 기억하셔야 돼. 이걸 외우지 마시고 이게 양도세도 우리가 공부하는 거고 되게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럼 이걸 맞물려 기억하시면 돼. 그러면 여기서 주는 애가 채무부담분, 채무부담분은 양도로 본대. 돈 받고 파는 걸로 본대. 그럼 취득하는 애도 그 채무액은 뭘로 본다?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보고 채무액 이액은 주는 애가 증여로 본대요. 그럼 나는 공짜로 취득한 거로 본다. 세율이 틀리잖아요. 세율이. 그죠?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9번의 부담부 증여의 경우. 자, 보세요. 증여자의 채무로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는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 이거죠? 이는 뭘로 본다? 부동산 등을 유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 그 얘기는 결국 무슨 얘기야? 이걸 제외한 나머지는 뭘로 본다? 무상으로 취득한 거로 본다는 얘기죠. 근데 거기 그 이번에 추가된 거 있죠? 다만 배우자 직계 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는 뭔다? 증여로 취득합니다. 자, 마찬가지죠? 이걸 갖다가 배우자 직계 존비속이 부담부 증여했대. 그럼 뭘로 봐? 전체 다 뭔다. 그때는 뭘로 봐? 증여로 취득한 걸로 보는 거죠. 왜요? 배우자 직계존 무조건 뭘로 본다 했어? 증여로 본다니까. 그러니까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 해서 이렇게 주잖아요. 그러면 이 취득세 낼 때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유상으로 보고 이거는 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다 증여로 보니까 이때는 뭘로 봐? 취득도 10억 전체를 증여로 취득한 거로 보겠다. 어떤 경우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그렇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결론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배우자 직계존비속은 무조건 뭘로 본다? 증여로 본다. 우리 양도세에서도 배우자 직계존비속 간의 부담부 증여하면 어떻게 한다? 전체를 증여한 걸로 본다 그러잖아요. 그럼 여기서 전체 증여로 보니까 여기도 뭘로 봐? 전체를 다 무상으로 취득한 걸로 본다. 작년까지는 이게 없었어. 근데 올해 추가된 거죠. 올해 추가된. 이게 맞는 말이잖아요. 주는 애가 또 배우자 직계존비속 전체 증여로 본다니까 취득하는 애도 뭘로 봐야 돼? 전체를 증여로 한 걸로, 증여로 취득하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잘 기억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하시고요.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10번 상속 개시 후 협의 제보날 있죠? 여기부터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